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조경제 이사이트의 한상치입니다. 현 정부가 내건 국정운영 목표 횟수로 벌써 3년째 맞으면서 대통령도 취임하신 지 만으로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과정에 그 창조경제를 일상생활에 아주 체화된 창조경제를 추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오늘은 창조경제를 일상생활 속에 아주 시청자분한테 파고드는 쪽에서 대단히 이렇게 성공하신 이런 기업인을 모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광주하면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상당히 설레는 마음으로 광주의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화면을 만나보시죠. 내 좌우명은 문화보국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문화 수준, 전통에서 이어져온 문화를 갖다가 세계 수준을 끌어올려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도록 또 특히 세계 모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문화를 사용하면서 감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저희 꿈입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일단 회장님이 여기 나오셨으니까 광주가 어떤 회사인지 기업 소개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광주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네네. 63년도부터 이제 그 도자를 재현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 이천에다가 그 원래 광주도 분원이 1883년도에 도자의 불이 꺼지면서 사실 암흑기로 들어갔습니다. 도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재현하기 위해서 그때 광주의 그 이름을 따와가지고 광주를 명명해가지고 사실 도자기를 재현을 시작했던 곳이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한 50년이 넘었네요. 벌써 53년이 된 회사입니다. 네.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대단히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간단히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민들이 우리의 문화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앞으로 이것이 참 이어질 수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느라고 그러셨습니까? 초기가? 이 도자기를 사실 이어받았습니다, 사실. 도자기를 이어받고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란 개념하고는 너무나 다른 거더라고요, 문화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전까지는 저는 문화라는 데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다닐 때는 저는 또 대구를 다녔습니다만은 그때는 정말 세계를 다니면서 보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서 세계인들처럼 잘 살아야지 하는 그 꿈을 가지고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문화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저게 문화이구나 생각했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문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도자기를 시작해가지고 그러다 또 어머님이 92년도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발벗고 나서기 시작했는데 역시 도자기를 어떻게든지 내 다음 대회까지도 이어지게 만들려면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보니까 결국 거기서 너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 그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 가보니까 도자기가 유명한 나라들이 전부 다 음식이 유명하고 또 술이 유명하고 또 그것을 즐기는 그 공간 자체가 아주 다양하면서 그러니까 즉 상품의 가치에 따라 가지고 대단히 다양한 식당들이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이제 그것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 자체 다양한 가치가 그들의 어떤 나라 경제의 기반이 되는 내수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는 핵이더라는 거죠. 성장 동력이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니까 도자기 하는 사람 도자기를 따로 생각하고 있고 음식은 음식대로 따로 놀고 술은 술대로 따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실 제가 역사 공부를 좀 하기 시작합니다. 안 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왜 우리는 전날처럼 우리가 고유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도 이렇게 되지 못했나?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우리가 사실 단절된 문화 속에서 네네. 한 100년을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문화 정체성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 내 이제 도전은 그럼 이 도자기를 생활 속에 가져둬야 되겠다. 네.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 가장 새로운 시장을 만들려고 아주 가감하게 뛰어들었던 거죠. 철없는 가감한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광주어가 너무 이렇게 있는 사람이라면 또 일반 대중을 위해서 물론이죠. 도자기 이런 것을 새롭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요. 그것도 굉장히 유명하던데 그 얘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문화라는 것을 보니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보니까 뭐 블란스나 이태리나 여러 그 선진 그 대국들 보니까 전부 다 왕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라는 것은 아주 그 왕실에서 시작돼 가지고 그 왕실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또 저 중산층 계급으로 내려가고 네.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서민 그들을 또 영향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자체가 그 서민들은 또 서민들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또 네. 어떤 걸 만들면은 또 이것이 상류층을 또 추동합니다. 네네. 그래서 상류층들은 그걸 보고 쟤들이 우리를 따라왔네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만듭니다. 서로 발전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순환이 되면서 발전하더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거는 내 스스로가 우리나라의 상류층의 마음으로서 네.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 상징적이게 없으면은 누가 그걸 쓰지 않으면은 사실 문화가 되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류층은 어떻게든지 먼저 이것을 갖다가 감동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시작한 거죠. 그걸 네. 음식과 함께 연결시키면 시작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것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대중들도 나도 좀 저런 걸 가지고 싶은데 더 싼 게 없나?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새로운 또 하나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서민 대중문화가. 그 대중문화가 되면 또 대중 밑에 있는 사람들 왜 나는 저런 걸 못 쓰나? 그러면 또 거기서 또 새로운 걸 또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지금 26년이 됐네요. 벌써 26년이 넘었습니다만은. 26년을 거치면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강조의 글로벌화, 뭐 강조의 수출화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주력을 하셔가지고 네, 상당히 네, 네. 성공을 했던 거로 생각나는데요. 네, 네. 그 과정을 좀 잠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시기 결국 바랍니다. 제가 대우에서 배운 거는 그분은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만들 수 있느냐 생각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배움이 저한테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내가 영향을 받은 거라면 항상 세계를 상대로 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 물건도 세계 정말 최고의 그 소비자들이 우리 물건을 정말 감동받도록 만들자. 그러니까 세계인들을 위한 저는 그 상품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게 아마 가장 큰 영향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과 접목시킨 이런 측면이 상당히 좀 돋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 과정을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제 느낀 것은 200불이 나오면 200불에 맞는 그릇이 담기는 것이고 거기에 또 그게 맞는 그 공간이 있기 마련인데 우리나라에 제가 이 식기를 시작할 때 우리나라의 한식에 대해서는 객당 이제 1인당 보통 가서 먹는 음식이 그 당시에는 그 보편적으로 한 5,000원 정도, 4,500원에서 5,000, 6,500원짜리 그 사이의 음식들이 거의 99%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김치를 먹더라도 김치를 공짜로 먹지 않습니까? 김치를 공짜로 먹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김치의 가치를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음식 자체가 우리가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이라는 것은 진화 과정에서 사실 전통이라는 것은 만들어지면서 혁신에 의해서 자꾸 새로운 전통이 생깁니다. 그 과정이 사실 문화 과정인데 그거를 우리는 중지된 상태에서 해결화되어 있었다는 거죠. 도자기 하시는 분들도 저게 어떻게 이 도자기를 그런 엄청난 지금 자기들이 뭐 100만 원에서 팔고 있는 그런 도자기들을 일본에다가 어떻게 이런 생활자기를 만드냐 몇천 원짜리 몇만 원짜리로. 그럼 내가 당신들 결국 따라온다. 이것이 시장 자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자기와 음식을 접목시킨 거죠. 네. 네. 근본적인 뿌리를 찾는다, 혼을 네, 투여한다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네. 음식 부분의 인문화와 음식의 인문화화 이걸 처음 주장하고 나시는데 그 과정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한식 세계라고 그러면 옛날 이명박 정부 때 그것을 롤 모델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걸 갖다가 어떤 치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제가 지금 사실 성북문화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떤 의미에서 나에게 또 새로 주어진 운명이다. 이걸 공공성을 가지고 내가 이 지역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전국에 229군데 문화원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문화원이 내 롤모델 하나를 가지고서 따라올 수 있겠구나. 그런 공공성을 가져가자. 그래서 저는 20년간 그걸 가져가면서 한번 프로젝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화요라는 게 있더라고요. 화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것도 선풍적인 입주되는데요. 예.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네네. 자 나는 이제 10만 원짜리 도자기를 만들었고 10만 원짜리 음식을 만들었는데 네네. 여기에 3천 원짜리밖에 술이 없더라고요. 우리 술은. 그래가지고 우리 문화가 융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700년 전에 원나라에서 그 정육 방법이 들어옵니다. 소주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53도, 55도짜리였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불로 정류시켜가지고 이제 나오는 술인데, 네네. 그 한일병합의회 1934년도에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술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얘들이 가져온 술이 막걸리, 탁주, 그 다음에 히스키 소주입니다. 조선 왕조 때 네네. 모든 금주령이 내렸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술을 못 마신다. 그러나 이 사람들 술을 마시게 하면은 엄청나게 즐기면서 알코올릭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나라는 저급 문화로서 모든 것이 평준화될 것이다. 그럼 저급 문화가 되면 저급 서비스가 생기고 저급 임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저급 국민이 됩니다. 그래야 이 나라는 우리한테 영원히 복속된다는 데라우치가 그걸 업무를 합니다. 돈가스는 지금 있는 싼 술은 더 싸게 되고 고급 술은 굉장히 세금이 붙어버립니다. 지금 솔직히 우리 술을 갖다가 해놓으면 또 이 돈가스가 우리 세금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내면은 세금을 먼저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든 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 20가지 술이 있습니다. 이상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곡주냐, 과일주냐. 그 다음에 제조 방법은 정유주냐, 희석이냐, 아니면 발효주냐, 당금주냐. 이 네 가지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도수마다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1도에 얼마다. 그럼 도수가 높아질수록 가격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술은 몇 도까지 제한이다. 53도까지든지 뭐 세계 술이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놓고 그 사이에서 시장에서 그 가치를 갖다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가치를 만들어가 세계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만드는 이거는 사실 일본의 정종과 대결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와인과 17도는. 그 다음에 25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져간 소주를 일본이 25도를 만들어가 정유를 해가지고 지금 세계 소주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주란 말도 내가 처음 이걸 할 때 소주란 말을 쓰지 말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난 소주는 써야 된다. 그게 우리가 원료이기 때문에. 소주 말이 없어지면 우리는 간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유주지만 소주가 정유주인데 지금 그것이 희석술, 자기들이 일본이 가져온 술로 소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소주라 하면서 저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나간 거죠. 세계 바드카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또 이 술을 갖다가 다른 나라 술들 뭐 꼬냑이다 이런 걸 보면 그게 전부 다 포도주를 갖다가 맛이 없는 포도주를 발효시켜 가지고 옥통에 넣어서 나오는 게 꼬냑입니다. 꼬냑 지방에서 나온 게. 또 스카치도 또 보리로 발효시켜가지고 그것을 정류하면 백주가 나옵니다. 그것도 강한 백주. 이거 똑같습니다. 그건 다만 재료가 다르죠. 근데 이것을 옥통에 넣게 스카틀랜드에서 나온 게 스카치입니다. 그럼 나도 이걸 한번 옥통에 한번 넣어보자. 우리도 옛날 옥통에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없으니까 한번 수입해가지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맛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게 엑스트라 프리미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백주가 있지 않습니까? 53도. 예. 그거와 경쟁하기 위해서 만든 술이 바로
제가 지금 53도 저기 나와 있는 네네, 저게 그쪽에. 검은 데 있죠. 중국 네네. 사람들이 백주를 53도. 대항하기 위해서 저 한정판을 만들었습니다. 백병을. 아. 저거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팔리는 술로서 이제 저 까만 병으로 용을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술과 나는 대적하겠다. 그러면 이게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게 100년 후에 이것이 정말 전부 다 널리 퍼진다면 이게 바로 우리 새로운 전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혁신 과정이죠. 네. 이 지금 내가 진전해 나가는 것이 문화 과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보면 또 음식점도 직접 내셔가지고 네네네. 하고는 쪽으로 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좀, 사업을 좀 말씀해 주시기 결국은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좀 받아낸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사업적으로 생각한다면 무모한 사업이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갖다가 만약에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분으로 내가 20년 걸려서 이것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다. 그것이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하나의 사회 환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노블스 오블리주라는 얘기를 네네. 무슨 돈을 내고 무슨 세계 음악을 그것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나 나의 방식이죠. 이거는 네네. 나는 체험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내 돈을 들여서 내가 만들어서 보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배울 것이다. 자 보십시오. 제가 사실 26년 전에 도자기를 시작했을 때 저거는 절대 불가능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제 네. 자 내가 음식점 할 때 자 한식 아니야 했습니다. 왜? 전통주는 과거 방식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전통주랍니다. 이게 정말 어리석은 얘기죠.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몇 년 있다가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그걸 바꿔가지고 어떤 화살을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나 나는 그냥 꾸준히 가는 거죠. 그러다 언젠가는 깨우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바꾸겠다는 거죠.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무원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술이라는 것도 내가 이렇게 만든 체험을 시키는 것도 결국은 내가 그 술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결국은 다른 메이커들도 지금 전부 다 우리 병을 다 모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도 벌써 내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영리한 사람들입니다. 네. 또 대단한 정말 저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골프 보세요. 우리나라의 낭자들이 지금 세계를 전부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네네. 언젠가는 우리 음식과 문화로 이 세계를 석권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국민들 믿습니다. 예. 네. 오늘 시간이 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마디 좀 남기고 싶은 말은 네네네. 사실 제가 어저께 처음으로 우리나라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겁니다. 네네. 전통의 개념에 대한 것을 정의를 그 말씀 좀 해주시죠. 네네. 전통의 개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달라는 문화재청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사실 그 전통의 개념에 대해서 정의를 갖다가 하려고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네. 제9조에 전통에 대한 전통 문화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그것을 법에 올렸는지 네네. 그런 해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헌법에도 들어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 전통 개념이 전혀 엉뚱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 그래서 그것을 어제 처음으로 참 문화재청의 도움으로 네네. 정의를 내렸는데 네네. 전통이라는 것은 네네. 결국 과거에 내려오던 것이 네네. 그 시대의 시민들의 네. 판단, 주관적 판단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그것을 대대로 이어지면 그것이 전통이 되는 거고 그것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나쁜 전통으로서. 그러니까 그거는 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것은 계속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통의 개념을 갖다가 100년 전에 없어졌던 그것이 전통이다. 지금 우리가 이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문화 융성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저께 문화재청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논의가 역사상 처음이다, 우리나라 지금. 이 논의를 계속 좀 추진시켜주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어저께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경복궁 강당에서 했는데 사실 그거에 제일 제가 남기고 싶은 말입니다.
항상 그 마지막 거쳐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회장님의 계획이라든가 또 광주 회사 전체 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굉장히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인데 나는 지금 뭘 지금 생각하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롤 모델을 내가 만들면 네네. 이 롤 모델을 가지고 전 지방에 이것을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면은 다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걸 처음에 공공성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아니라 그걸 만약 그것이 이제 성공이 되면 각 지역별의 어떤 그 평등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수준이. 그렇게 되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그 식기와 근데 그거는 향토적인 것이고 네네네. 우리의 또 회사로서의 어떤 꿈은 그것을 갖다가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그것을 계획해서 그것을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정말 하나의 거점 새틀라이트식으로 조그만 식당을 하나씩 열자 전국에.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인문학적인 어떤 개념을 도입시켜 가지고 거기서 어떤 우리의 예절이든지 음식 식사 예법이든지 또 우리의 도자기 사용법이든지 또 우리의 술 문화의 어떤 그 주류의 것을 취하게 마시지 않는 어떤 그런 또 우리의 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문화 수준을 어떻게든지 앞으로 바꾸는 그것이 저희 꿈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후세들, 우리 지금 있는 회사 직원들, 젊은 직원들한테 항상 그걸 지금 강조하면서 지금 그것을 하나의 롤 모델을 만들기 위한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회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옛날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새마을운동 전개할 때 가장 먼저 이것이 국민한테 전파시킬 때 잘 먹히지 않다 보니까 일단 피부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지분 개량 사업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새마을운동을 전파시키는 데 확산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음식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제2의 한계 전통 마련하고 또 글로벌화에 맞는 개념을 만들어가고 이런 걸 보니까 맞습니다. 일종의 제가 이 편을 써서 죄송합니다는 제2의 새마을운동을 다른 각도에서 추진하는 선도자 그렇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문화운동이죠, 하나의. 네네, 예, 예. 우리의 시민문화운동. 그러니까 시민이 네네. 그 혜택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 그 소통을 해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문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네네, 네네. 그래서 그런 계기를 만들자는 거죠. 회장님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내주셔서 아닙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 모시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광주의 조 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통령께서도 창조경제를 이렇게 국정운영 목표로 출범한 지 3년이 되면서 생활화 개념, 창조경제 생활화 개념을 유난히 강조하십니다. 아마 창조경제의 생활화가 뭘까 하는 것은 오늘 그 조 회장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이게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목표는 뭐이 되고 어떤 궁극적으로는 뭐를 창출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창조경제라는 것은 각 분야마다 아마 다를 겁니다. 근데 저 경우에는 전통에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음식은 결국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미식가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한테는 창조경제라고 생각합니다.